여러분, 오늘은 안면거상에 대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면거상 수술을 선택하지만 많은 의사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몇 가지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면거상은 나이가 들면서 늘어진 피부와 처진 얼굴형을 되돌려주는 성형수술입니다. 주로 주름이나 처짐 등을 개선해서 다시 젊어 보이게 해주는 방법인데요. 시술이 아니라 수술이다 보니 효과가 더 눈에 보여서 해외 유명인들도 선택하는 수술 중 하나죠. 단순히 피부만 당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피부 아래에 있는 극막층, 스마스라고 하는 층을 당기고 남는 피부는 절제한 후에 봉합해 당겨져서 확실하게 리프팅을 시켜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좋아 보이는 안면거상 수술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진실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의 한계입니다. 거상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피부를 그냥 당겨서 올린다고 해서 모든 노화가 갑자기 짠 하고 해결되지는 않죠. 노화는 피부뿐 아니라 지방, 근육, 심지어 뼈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노화가 진행되면 얼굴 뼈가 점점 작아지는데요. 건축할 때 뼈대가 크고 튼튼해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얼굴도 똑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뼈가 튼튼하고 커서 근육과 지방, 피부를 잘 잡아서 지탱해 주지만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뼈가 작아지게 되면 붙어있던 조직들을 잘 지탱해 줄 뼈대가 부족해지게 되고 이렇게 남는 피부와 조직들이 점점 아래로 처져 내려와 얼굴의 처짐과 노화는 점점 가속화되게 되는 것이죠. 점점 작아지는 뼈를 다시 두껍고 크게 만들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의 기술로도 그 부분은 아직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아진 뼈대로 인해 남아돌아 처진 조직들을 위로 당겨 올리고 남는 부분을 잘라내어 작아진 뼈에 맞는 크기로 다운사이징해서 리프팅을 하면 처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얼굴 부위의 노화는 처짐과 꺼짐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큰 원칙은 처짐은 리프팅으로 꺼짐은 볼륨 보충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안면거상으로 처진 피부와 심부 조직을 올릴 수는 있지만 볼륨을 잃은 부분은 경우에 따라 필러나 지방 이식 등으로 볼륨 보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안면거상 수술 하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 있는데요. 저의 경우는 이런 수술적 한계를 스마스층의 재배치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시 광범위하게 스마스 아래층을 박리를 하고요. 이를 통해서 충분히 스마스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최대한 당기고요. 저 같은 경우 이런 남는 스마스를 볼륨이 부족한 부위로 안쪽으로 말아넣고 부족한 부위에 실로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구적인 인체 유래 천연의 필러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부족한 볼륨이 모두 채워지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외부 물질이 아닌 본인의 스마스를 재배치하여 볼륨 꺼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륨을 이동시키고도 일부 볼륨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수술 후 3개월 정도의 붓기가 빠지면 정확한 평가를 해서 지방 이식이나 필러 등등의 시술로 볼륨을 보충해서 젊고 생기 있어 보이는 얼굴로 되돌려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충격적인 내용은요, 회복 기간의 진실입니다. 평소에 SNS 같은 걸 보다 보면 하루 이틀 만에 효과를 보는 것처럼 과장된 광고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붓기와 멍이 가라앉기까지는 몇 주가 소요됩니다. 사실 붓기와 멍은 정말 개개인마다 너무나 천차만별이라 딱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실제로 수술 후 다음날보다는 이틀째, 3일째가 훨씬 더 많이 붓고 한 달 정도면 큰 붓기가 빠지게 됩니다만 아직 최종적인 모양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3개월까지는 매일매일 얼굴이 달라 보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얼굴이 좀 괜찮은 것 같고 또 어떤 날은 얼굴이 울퉁불퉁해 보이고 못생긴 것 같고 좋았다 안 좋았다를 반복하다 보면은 한 3개월 정도 시점이 지나면 이제 내 얼굴 같다 라고 느끼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데요. 물론 그 이후로도 6개월까지 잠붓기는 빠집니다만 3개월 정도면 그래도 큰 틀에서는 결과가 나왔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초기에는 움직임이 다소 어색할 수도 있고 완전히 자연스럽게 되기까지는 사람에 따라서 6개월까지도 걸릴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수술하는 원장님의 노하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희 직원분의 할머님을 얼마 전에 직접 안면거상 수술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73세인가 4세의 고령이셨는데 수술 전 상담할 때 본인이 타고난 살성이 너무 좋아서 다쳐도 금방 나으니까 회복이 빠를 것 같다라고 하셨었는데 실제로 다른 분들에 비해서 너무나 회복이 빠르셔가지고 멍도 거의 안 들고 그래서 유전자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진실은 부작용입니다. 안면거상은 비교적 안전한 수술로 알려져 있지만 부작용과 합병증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부작용의 가능성을 제대로 고집하지 못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경우는 한 번 더 수술을 생각해 보시고 더욱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작용의 예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할비나 흉터, 비대칭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수술을 상담하고 결정하신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저라고 말은 못하고 다음으로 지금 안면거상을 고민 중인 분이시라면 꼭 알아야 될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수술 전 충분한 상담을 받으세요. 의사가 말하는 장점뿐 아니라 단점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저도 상담을 할 때는 항상 이런 부작용의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의 최종 수술 동의하에서만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른 시술과의 병행 필요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너무 처짐 정도가 심하거나 거상만으로 현재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러나 지방이식, 레이저 시술 등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 전에 상담을 통해서 의사와의 정확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셋째는 경험이 풍부한 의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모든 수술은 숙련도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돼서 처음으로 수술했었을 때와 지금의 저를 평가를 객관적으로 해보자면은 2번은 새로 태어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니까요. 숙련도가 풍부한 분에게 정말 믿음이 갈 때 수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회복기간에 대한 계획 세우기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충분한 회복기간에 대한 고려 없이 수술을 상담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예를 들면 내일 모레가 졸업 연주회인데 오늘 실리 피팅을 받고 싶어요 라든지, 아니면 한 달 뒤가 딸 결혼식인데 안면거상이 가능한가요 라든지 난처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 수술이 얼마만큼의 회복 시간이 필요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를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수술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면거상은 정말 매력적인 수술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진실이 숨어 있다는 점 이제 잘 아시겠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